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페이지 72페이지까지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인어커넥티드 지구의 모든 생태계의 종들은 연관되어 있다. 상호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71페이지 여섯 번째 줄서부터 한번 듣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여섯 번째 줄서부터 72페이지까지 한번 진행할게요.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they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Without tigers, these species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As a result,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would begin to disappear.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and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would soon run out of food. Eventually, the entire ecosystem would be affected. Humans are no exception, as we rely on nature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This is an ecological term referring to species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As a result,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are protected too,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 72페이지까지 홀더벌댐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봤던 자료인데요. 요즘에 지금 대시 많이 나와서 여러분과 지금 대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주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선행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what과 that에 대해서 구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세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장이 전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문장 센텐스죠. 뭐 주어, 동사, 문장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또 뭐 삼형식 같은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런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해주려고 한다고요?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꾸며줘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형용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때 그 명사를 관계대명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를 앞에다가 두고 이런 뒤에서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문장 센텐스. 이 문장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뒤에서 문장이 형용사 역할이 돼가지고 이렇게 꾸며집니다. 이런 문장 구조로 가는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하면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격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관계부사랑 다르죠. 관계부사도 똑같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선행사를 이 관계대명사가 있는 이 문장의 역할을 이 선행사를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너 우리 문장에서 주어 역할 좀 해라. 선행사를요.
그렇게 해서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형용사 역할을 하겠다는데 너 여기서 주어좀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끌어들어오는 거죠. 한 가지 더, 목적어가 만약에 없으면은 너 여기서 우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로 좀 내가 너를 좀 데려다 쓰겠어. 그래서 이 선행사를 가지고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 문장 속에는, 관계대명사 문장 속에는 주어가 당연히 없고 목적어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하고, 관대라고 쓸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를 다 구별하지 않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대시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관계대명사 대시거든요. 그래서 목적격일 때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요. 주격일 때는 주어가 없고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죠. S와 V, O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S는 주어, V는 동사, O는 목적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서 문장 속에서 부족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서 선행사를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선행사는 마치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손님이 식당에 가요. 오늘 식당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손님이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빈자리가 있어야죠. 빈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이 식당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아주는데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주어라는 빈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목적어라는 빈자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식당이라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 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예시 좀 괜찮나요? 그래서 선행사라는 손님이 식당에 올 때 주어 자리로 또는 목적어 자리, 빈자리에다가 앉혀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주어 자리에 앉히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앉혀놓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빈자리를 꼭 놓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되겠어요. 왓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that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that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또 나온 거 보게 되면 접속사 that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접속사 that,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접속사 that이요. 그 친구는요, 접속사 that은 문장 속에서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문장이라는 주어라는 동사라는 문장 속에 that이 마찬가지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거든요. 주어 동사라는 문장 속에서 that이 목적어 역할을 해주죠. 문장 속으로 들어가죠. 다르죠, 여러분들? 식당에서 만들어 놓은 that이 관계대명사인 that이 끌고 있는 문장 속에 빈자리를 주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문장 구조와 주어 동사와 대주어 동사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대절, 접속사 that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주어 동사 문장. 이 친구는 문장을 그대로 주어 동사 문장이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들을 꼭 데리고 있어야 되겠죠. 구별이 좀 가겠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that은 결국엔 뭐가 있어줘야 돼요?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고 부족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손님, 선행사가 있어줘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반면에 접속사 that은 다르죠. 문장 속에 아예 들어가서 문장 속에서 목적어 역할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그 뒤에 문장들도 주어 동사 문장이 다 갖춰져 있지요. 그죠? 하나의 문장 속에서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런 대주어 동사 접속사 that과는 다르죠. 그죠?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렇게 관계대명사 that 이제 정리해 볼까? 여기는요.
관계대명사 대시죠. 여기 넣으세요. 접속사 대시죠.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7차시까지 8차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대시 나왔단 말이에요. 동격의 대시라는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무슨 얘기 할 것 같다고요? 동격의 대. 정리하는 거죠, 이젠. 동격의 대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선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꾸며주는 건가요? 예, 동격이에요. 같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대시 들어가는 이 동격이 대시 들어가죠.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라는 문장이 들어가는데 독특한 건 얘는 격도 없고요. 격이 없어요. 즉 격이 없다는 말은 완벽한 문장이죠. 빈자리 없는 식당이죠. 그런 개념이죠. 관계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대신 이 친구는 마치 접속사처럼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죠. 여기 대신요. 같아야 돼요. 뭐 꾸며준다는 말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얘가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고 뭐 서로 꾸며준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동격에 대해서는 좀 쉽죠. 동격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쉽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거, the fact 다음에 that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the fact 다음에 that이요. 예. 어떤 사실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죠.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 동격의 that. that이 쓰임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 바로 that의 쓰임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hat, 관계대명사 that인 경우는 문장이 어떻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어. 없네.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예를 하나 드렸죠. 그다음에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으로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타동사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 거죠. 그다음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 완전한 문장이 온다.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를 놓고 대주어 동사를 갈 때 거의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꾸며준다는 선행사 개념보다는 사실 두 친구가 똑같다는 개념이죠. 연관이 있다.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있는 단어와 연관이 있으며 대신 격이 없어서 완벽하고 빈자리가 없는 식당이며 완벽한 문장으로서 접속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다. 그래서 대세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 7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교과서 6번째 줄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자,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네요. 가정법 과거요. if에 이 became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지금 현재 타이거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요? 멸종된다면.
그래서 became extinct 된다면 what would happen? 조동사 사용하고 있죠? would. 그다음에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 가정법 기억나시죠? 가정법 과거죠? 볼까요? 과거. 과거를 가정법 if절에서 표현해 주는 거죠. 어제 그러지 않았다면 현재 지금 뭐 전혀 상관없는 상황. 현재는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안 아플 수 있는 가정을 얘기할 때는 당연하죠. 과거로 돌려가야겠죠. 어제 회를 먹지 않았으면 지금 배가 안 아플 거야. 이런 표현이죠. 이 가정법 과거죠. 그럼 여기 문장에서 볼까요? 지금 호랑이 멸종 안 됐어요. 만약에 호랑이가 멸종된다면 반대 상황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끔찍한 일이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think about 표현해 봤습니다. 전체가 목적어네요. 가정 문장이 think about의 목적어가 됐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they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여기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면 이 existing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요? 여기네요. 호랑이들은 유지한다. 호랑이들은 유지한다. 그들은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뭐해서 한 번 더 추가 동작. 그들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뭘로 있어서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호랑이들은 동작 나가네요. 유지해 나간다. 유지한다. 어떻게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까? 어떻게 유지해 나간다고요? Populations of animals. 개체 수를 유지해 나간다. 어떤 동물들의 수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호랑이 한 번 더 나오나요? 호랑이들이 prey on, 잡아먹는, 목적어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손님이에요. 식당이에요. 여기 식당에 빈자리, 목적어 자리 비었습니다. 야, 너 우리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좀 해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스 시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래서 호랑이들이 잡아먹는 동물들의 수를 유지한다. 대다 어디 갔죠? 이렇게 써 있네요. 생략했습니다. 관계대명사 이해가 가요? 애니멀 손님. 네. 선행사 주어 있고요. they prey 동사 있고요. prey on의 목적어. 호랑이들이 잡아먹는 대상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관계대명사가 연결됐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됐고 오늘은 어떻게 됐다? 생략됐습니다. 자, such as라는 단어 볼게요. 예를 들면이라는 뜻인데요. 사슴과 멧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좀 이해가 가니까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 보시면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As we rely on nature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자, 호랑이들이 먹이 사슬에서 맨 꼭대기에 있어서요. 얘네들이 나머지 밑에 있는 먹이 사슬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도 생태계에서 우리 인간이 생태계에서 우리 맨 꼭대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야. 마치 우리가 뭐하고 있으니까 We rely on nature. 우리도 자연에 의지하고 있어서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여러분들 여기 또 느낌 오네요. 선행사죠. 손님이죠. 손님을 주어 자리에는 데리고 올 수가 없네. 목적어 자리로 데려고 와야지. 빈자리가 오늘 주어는 이미 찼습니다. 우리가 need to survive. 우리가 need. we need의 목적어가 없네요. everything
we need 목적어가 없네요. 여기 to survive가 목적어 아닐까 생각하셨을 텐데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즉 살아남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꾸며주네요. 선행사, 손님, 식당, 목적어 자리가 비었네요. 관계대명사 어떻게 됐어요? 생략, 네요. 생략.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위한 자연에 우리가 의지해서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including은 전치사처럼 생각해 주세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여 오늘 세 가지 등이 접속됐네요. 공기와 음식과 물을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자연이 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연이 더 살아나고 있죠. 참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이상기후, 자연환경 파괴, 지금 같은 호랑이 멸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이것은 여러분 how가 나왔네요. This is how. 이것은 방법. 뭐 여기 뭐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는데요. 여기는 아니네.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것은 어떻게 의문사 갈게요. 어떻게 주어 나오는가요? 주어가 좀 기네요.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한 가지 종의 멸종, disappearance, 사라짐이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네요. can threaten,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whole planet, 지구 전체를. 여기 지금 호랑이가 멸종이 되면 나머지 생태계, 나머지 먹이사슬에서 밑에 있는 동물들이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인간도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란 단어 쓸까요? 심지어 호랑이도 멸종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런 이야기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페이지 70, 좀 더 남았나? 71페이지 계속 가네요. 그래서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으면 these species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호랑이가 없으면 여덟 번째 줄 그렇죠? 맞죠? 네, 맞죠. 그래서 호랑이가 없으면 이러한 종들이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잖아요. 자, if가 사라졌지만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뭐뭐 할 거야 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if가 없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without tigers예요. 호랑이가 없으면, 지금 호랑이 있어요. 만약에 없어지면, 호랑이가 없으면 이러한 종들이 어떻게 될 거야?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텐데 증가할 거야. in number, 수치가 증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these species, 바로 누구죠? 호랑이가 먹이사슬에서 잡아먹는 동물들. 예를 들면 멧돼지죠, 멧돼지. 그죠, 여러분들? 멧돼지 어때요?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위 동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죠? 어떻게 되나요? 나오네요. As a result, 결과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음식의 근원, 바로 같은 동격이죠. vegetation, 야채, 채소. 그렇게 되면 나무 풀들 이런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would begin, 이것도 가정법 형태가 살짝 숨겨져 있네요. would begin, 사라질 텐데,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without tigers라는 어떤 가정법의 if 구절에 없다면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would rapidly increase 할 거야. 결과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가정의 문장, 가정법 과거 문장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음 또 이번에는 71페이지 계속 이어서 10번째 줄, 14번째 줄 이어서 보겠습니다.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and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would soon run out of food. 이것은 계속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would 동사원이요. 하게 될 거야, 뭐뭐 하게 될 거야 표현하고 있습니다. would cause, 원인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들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나올 때마다 잘 보자고 했죠. 오늘 이 cause도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원인을 일으키다. 오늘 목적어가 두 개네요. 등이 접속됐네요. Birds and insects. 새와 곤충들이 뭐하게 만든다? To lose their homes. 집을 잃어버리게 원인을 일으킬 것 같아. And 등이 접속. 이번엔 또 누가? Bigger animals야. Bigger animals는 누구냐면 that prey on them. them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작은 바로 새들과 곤충들을 잡아먹는 좀 더 큰 동물들. 선생님 요거 that 무엇인지 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 주어가 없습니다. 손님을 오늘 bigger animals로 데리고 왔어요. 관계대명사 that 써줬고요. 여기 오늘 주어 자리가 비어있네요. 비가 애니머스 손님 우리 식당 관계대명사 문장 식당 뭘로 해주실래요? 주어로 와주세요. 즉 비가 애니머스들이 그 작은 애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은 새 작은 말이는 없지만 비거가 있어서 그래요. 새들과 곤충들을 잡아먹는 먹이로 먹는 큰 동물들은 여기 주어가 됐네. 전체적으로 동사 나오네. 곧 would run out of 사라질 것이다. 어이구 다 써버릴 것이다. 음식을. 이것도 w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형태의 변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the entire ecosystem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죠. 그죠?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먹을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제 72페이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affected 될 것이다. 자, affected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좀 저거를 좀 순서를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다음 이어서 가야 되는데 71페이지 그죠? 근데 저걸 먼저 했네요. 보시면 아이쿠 그렇지 이어지는 거 여기 71페이지 14번째 줄 18번째 줄 벌써 해버렸네요. 그죠? 점핑을 했네. 이거 순서를 쌤이 잘못 잡아놓고 했었네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어서 보시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건너뛰었었네요. 그죠? 교과서 보시면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 이어져서 보시고요. 바로 72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72쪽 가보겠습니다. 72쪽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또 보겠습니다. 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상상해 볼까? 끝났습니다. 근데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가정법 과거 문장이 전체적으로 imagine 속으로 들어갔어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한다면 if we made 가정법 과거죠. 우리가 현재 노력해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노력하자는 말. 이 글은 결국은
호랑이의 멸종을 막고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노력한다면 호랑이를 save,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보자. 노력하자는 말이죠, 결국은. 그죠?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신경 쓰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전기를 아껴 쓰자라는 말이죠. 그게 호랑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까지 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노력 안 했으니까 하자라는 말이죠. 가정법.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볼까? Tigers are considered. 호랑이들은 여기어졌다.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죠? 호랑이들은 여겨지고 있어요. 뭘로? 바로 umbrella species라고요. 우산과 똑같은 생명체, 우산의 생명체, 우산종. 뭐 이 표현 되게 웃긴데. 우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그림 나와 있을 텐데요. 호랑이가 우산을 쓰고 있고 그 밑에 멧돼지, 사슴, 부엉이, 다람쥐, 홍학, 작은 새들 다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명 나오나 볼까요? This is an ecological term. 이건 바로 어쩐지 잘 어렵더라. 이거는 생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용어, 말이다. 어떤 용어를 말하냐면 referring to species. 여러분 우리 8차 시에서 얘기했나요? 분사와 분사 구문. 분사와 분사 구문 구별하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분사는 동사에서 ing, ed를 해서 다른 분사, 형용사로 만든 걸 분사라고 하고 분사 구문은 분사 ing, ed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했지요. 오늘 referring이라는 refer라는 동사를 referring이라고 했습니다. refer to는 무엇을 말하다, 언급하다, 나타내다라는 동사예요. refer to가요. 그 refer to를 동사를 referring 는 형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꾸며준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생태학적인 용어다. 바로 species, 생명체, 종을 말하는 생태학적인 용어인데 이 종은 대체 뭐냐? 뒤에서 또 관계대명사네요. 손님 모셨습니다. 주어로 모셨네요. live in a large area. 큰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종들을 나타내는 생태학적인 언어다. 그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다? 여러분 contain이라는 동사예요. contain. 포함하다, 담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containing으로 해서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또 꾸며주네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다양한 생태계. variety도 여러분 이 variety가 다양성이잖아요. 즉 다양성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different 다양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의 다양성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느 한 큰 광범위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종을 말할 때 umbrella species라고 한다. 호랑이의 그 생태계 영역이 넓겠죠.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많은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산종이더라. 이런 우산종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음 문장 나올까 볼까요? 나오나?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문장 마지막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이런 우산종을 우리가 뭐 한다면? 보호한다면, 보호하기로 결정한다면,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가정법 과거는 아니에요. if 구절에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조건문이랑 뭐 가정도 될 수 있겠고, 조건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는 가정법 현재죠. 가정법 현재는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쓰는 사람의 어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이미 이미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설정해 주는 거지만 오늘 현재형으로 썼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면 protect these species 이러한 종, 우산종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종을 우리가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선택하면 you must conserve their habitat 그들의 서식지도 보존해야만 한다. 호랑이 살리자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죠? As a result 결국에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이 지역, 이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other species 관계대명사에서 누구로 모십니까? 예, 손님 주어로 모시겠습니다. 손님 주어로 식당 빈자리 주어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이 똑같은 서식지,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면 누굴까요? 호랑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 다른 종들, including 아까 전에 나왔던 뭐 작은 새들, 멧돼지, 사슴 뭐 다 포함되겠죠. 이런 종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 말고도 식물까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곤충까지, including trees and insects. 작은 생명체까지 포함했네요. 나무들과 거기 살고 있는 곤충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protected to 또한 보호될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마치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마치 뭐인 것처럼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가정법 과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호랑이가 진짜 우산 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우산은 어떤 우산이냐면 또 여기서 분사로 뒤에서 꾸며주네. 현재 분사. 대신 수동 형태로 꾸며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가 투부정사나 ing가 됐어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투부정사 되기도 하지만 오늘 being hold, held hold는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과거형 held 과거분사죠? 수동이 되겠죠? being held는 그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잡는 게 아니라 be held 수동태로 바꾸면 비동사 플러스 held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잡는 게 아니라 잡히다 묶여있다라고 하면 묶여있다 묶여지거나 잡혀져 있는 거 구속당한 거죠. 쥐어져 있는 거죠. 잡혀 있는. 여러분 사진 보세요. 그림 사진 보시면 누가 우산을 잡고 있습니까? 호랑이가 쥐어져 있는. 이거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 잡혀 있죠?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호랑이한테. 그러니까 우산이 있는 것처럼 마치 as if 마치 우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산은 어떤 우산이다? 쥐어져 있어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호랑이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being held 와 같이 이거와 마치 이것처럼 다른 동물들이 보호가 될 거야. 그 우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ver them. 이 them은 누굴 가리키냐 하면은 나무들과 곤충들을 포함한 그 서식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공유하던 다른 생명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전체를 덮고 있는 우산이 있는 것처럼 호랑이가 우산을 쓰고 다른 동물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아까 전에 71페이지를 선생님이 순서를 좀 순서 구성을 잘못해서 막 설명이 중간에 마지막에 할 부분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이 조금 마지막 부분에서 71페이지
71페이지 14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먼저 해버렸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 73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